안녕하세요, 목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한국디아코니아 홍주민 목사입니다. 한국디아코니아는 한 10년 전에 이 땅에 이주민과 난민들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결사체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10여 년 지나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지금 사역은 난민들과 노숙인들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디아코니아 안에 한국디아코니아 대학이라는 그런 전문 디아코니아 학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하고 있죠. 네, 구약을 전공했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일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디아코니아가 시작이 될 때 홍 목사님을 이제 만나서 같이 활동을 해서 현재까지 이제 이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케밥 나눔 사역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우연찮게 2018년에 예멘에서 온 난민들을 만나면서 이분들을 돕기 시작하면서 그분들을 어떻게 도울까 했을 때 사회적 기업으로 케밥집을 하면 어떨까 해서 2019년에 이 케밥집을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었고요. 저 9층에는 난민 쉼터가 있고요. 그래서 이 케밥집은 이제 난민 센터 겸 사회적 기업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됐죠. 근데 그 이듬해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수원역 앞에 있는 그 노숙인 분들, 이분들이 이제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드신다고 해서 그때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케밥을 만들어서 오늘 이제 204번째 케밥 봉사를 하게 됐는데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3년에 이제 저희가 우연히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같은 교단에 이제 속해 있으면서 또 이름을 모르는 건 아닌데 만난 적은 없었는데, 성강수 목사라고 이제 독일에서 공부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제 중간에 같이 껴 있어가지고 서로 이제 수원에서 만나게 됐고, 그 만나게 되면서부터 이제 바로 우리 이제 디아코니아 활동을 같이 이제 시작하기로 해서 이제 오늘날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처음에 만날 때 저 역시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고, 내용 자체를 놓고 생각하면 대단히 이제 실천을 요구하는 것들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학생들에게 실천 등등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저로서는 그런 기회가 사실상 없었던 셈이니까. 그런데 이제 교회에 관여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도 이것이 성서가 말하는 실천의 전부는 이제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계속하게 되었던 차에 이제 홍준희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같이 이야기하면서 디아코니아가 곧 이제 성서가 요구하는 그 실천의 내용들을 다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같이 이해하게 됐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같이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케밥 나눔만이 목적이 아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나눔을 통해서 뭐 추구하시는 목적과 그리고 희망하시는 점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기독교의 가장 중심되는 것이 약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런 성서의 메시지. 그 예수님도 이제 그런 일을 하시다가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실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한국교회가 140년 됐다고 그러지만은 지금 이러한 그 약한 이웃들이 우리 한국 사회, 특히 양극화가 세계에서 가장 그 심하다는 이 땅에서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또 교회가 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이런 디아코니아 사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점점 이러한 사역들이 교회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뛰어든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좀 많습니까? 교회마다 이런 디아코니아 사역이 정말 활성화된다면 한국 사회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것은 사실상 이러한 현실이 왜 생기는가라고 하는 문제인식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난민들은 이제 전쟁이든 또는 내전이든 또는 이제 기후 변화 등 이런 것들이 이제 난민의 발생 요인이 되었고, 국내에서 노숙인들은 사실상 이 사회로부터 이제 밀려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이 존재하게 된 이유는 사회적 문제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구약을 하는 관점을 생각하면 구약은 늘 약자 편에서, 그리고 정의, 공의, 사랑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약자가 사실상 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리트머스 같은 존재들이거든요.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회가, 이 교회가 과연 정의로운지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지 아닌지를 판가름하게 하는 가장 이제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일을 하지만, 그리고 작은 음식을 나눠주지만, 이러한 것들이 이 사회의 또는 각 나라의 정의와 공의 그리고 사랑 이런 것들을 이제 내용으로 하는 하나님 나라에 좀 더 가까운 사회 또는 세계, 그것이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또는 기후적이든 그 모든 면에서 그와 같은 이제 미래를 향해 가는 한 길이 되었으면 이제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저 뒤에 병풍 같은 곳이 있는데, 시작은 수원이고 끝은 이제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거기까지 이어지는 길을 우리 이제 평화 열차라고 이제 보통 이름을 이제 부르는데, 그렇게 분쟁 지역 또는 기후로 위기를 맞는 지역 또는 내전 등등으로 상처 입은 그 모든 지역들이 서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화해되고 회복되고 할 수 있는 이제 길이 여기에서 열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오랜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에피소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난민 사역과 이제 그 노숙인 사업이 사실은 이게 겹쳐져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그 노숙인 사역을 하게 된 동기는 사실 난민들 때문입니다. 난민들을 통해서 노숙인들의 정체를 저희가 다시 규정하게 되었거든요. 국내 난민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었던 것이 이제 난민들을 저희가 사역하면서 이제 깨달은 것이었고, 이제 그래서 이제 난민들과 같이 이제 노숙인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난민들 중에서 하는 말이, 우리가 이제까지 이제 이렇게 저렇게 도움만 받았는데 한국 사회에 와서 자기들이 도움을 베푸는 일에 같이 동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그들이 기뻐하고 자신들의 존재를 새롭게 이제 깨닫고 긍정하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자존감이 이렇게 이제 높아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난민들은 사실상 혐오 내지는 이제 멸시 이런 대상이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자신들이 당당하게 이 사회에서 한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그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로서는 가장 큰 경험 가운데 이제 하나입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이 사역에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좀 기적인데요. 처음에 뭐가 있어서 시작한 게 아니고 정말 빈손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지나간 10년 동안 이 한국 디아코니아 사역을 통해서 보면 점점 같이 뜻을 함께하는 분들이 후원을 통해서 같이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케밥집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에도 이제 어떤 교회에서 선교부에서 자원봉사 오셔서 재료를 썰어주시고, 그런 어떤 작은 어떤 도움들이 모여서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왔다는 게, 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말씀하셨지만은 그것이 이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작은 손 하나 건냄, 작은 후원, 우리가 정부의 지원은 하나도 안 받으면서도
지나간 날들 동안 10년 동안 이런 그 큰 일을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할 수 있었다는 게 참 기적이 아닐까. 그런 작은 도움 이런 것들이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큰 도움이고 또 우리 주변에 그런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그 전달자로서 에이전트 역할을 한다는 것. 그렇게 이제 같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